한 달 10초 지나니까 추출이 되죠. 이 정도 흐름이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추출하기에는 세밀한 세팅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또 머신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머신은 드론기의 라스페셜리스타 콜드브루라는 머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드론기와 함께하는 광고의 영상입니다. 이번에 드론기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에 콜드브루까지 같이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머신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드론기 브랜드의 머신을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지 팁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기 라스페셜리스타 콜드브루 머신은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지금 한 130만원에서 14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더라고요. 일단 첫인상부터 외관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기 라스페셜리스타 콜드브루 제품은 반자동 머신인데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추출 일체형 머신입니다. 호퍼 용량은 한 180g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관부터 해가지고 이 호퍼 뚜껑까지 크롬으로 잘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패널 보시면 이런 버튼이라든지 압력계, 그리고 포터필터 핸들의 색깔까지 이런 마감이나 색감의 통일성,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죠. 1인분과 2인분 도징량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도즈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좀 더 적게 담는 거고요, 오른쪽에 돌리면 좀 더 많이 담는 겁니다. 이 가운데 버튼이 추출 버튼이고요, 오른쪽이 온도를 3가지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콜드브루, 그리고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핫워터를 각각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스팀 버튼입니다. 상단에 압력계가 표시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포터필터 51mm인 만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포터필터입니다. 그리고 바스켓은 1인용과 2인용 이 두 개가 따라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2인용을 장착을 했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도 2인용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라인딩 챔버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트레이가 있고요. 이 빨간색 레버가 다 올라오면 아, 물이 가득 찼구나 라고 생각하고 비워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탈부착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전용 트레이인데, 에스프레소 잔을 사용할 때는 이 스파웃과 잔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용 트레이를 놓고 에스프레소를 받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물통은 1.7L 물통이고요, 여기 상단에는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뭐 별다를 게 없고 그냥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따라오는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도즈 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석회질 제거제가 있고요, 소프트볼, 그리고 스팀 피처, 청소용 브러쉬, 스팀 추출구 청소 바늘, 템퍼, 템핑 매트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런 어떤 조합들이 입문자들이 최대한 에스프레소를 좀 편하게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배려했구나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신을 쓰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외관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크기는 너비가 285mm고요 깊이가 365mm, 그다음 높이가 400mm입니다 호퍼를 제외한 EK랑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보일러는 빠르게 히팅을 해줄 수 있는 서머블럭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는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머신에서 가장 재밌는 기능은 단연 콜드브루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합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농도감이 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데, 콜드브루는 비교적 조금 더 굵은 분쇄도를 사용해서 찬물로 오랫동안 추출하는 커피를 우리가 콜드브루라고 합니다. 이 드론기 머신에서 콜드브루 기능을 통해서 콜드브루를 추출할 땐 제가 추출해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에스프레소와 밀크, 그 다음에 콜드브루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추출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부터 추출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이어갈 텐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커피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파스텔 커피웍스의 타이거 펀치 블렌드를 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꼭 이 커피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요 커피 정도의 로스팅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일체형 반자동 머신들은 사용자가 굉장히 손쉽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포커싱을 맞춘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유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다양한 커피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 커피 선택의 어떤 폭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지금 저는 파스텔 커피웍스의 타이거 펀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키치 블렌드, 180 커피 로세스의 다크로스팅 블렌딩이 있거든요. 그리고 펠트 커피의 에스프레소 클래식
플러스 그 정도 커피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는 이 머신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분쇄도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스텝 리스가 아닌 스텝 방식입니다. 저는 한 4단계 정도에 놓고 추출을 할 겁니다. 한 2단계까지 사용해서도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파인, 그러니까 분쇄도가 더 가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파인으로 갈수록 추출 속도가 더 느려지고요. 그리고 커피는 더 진해집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arse, 그러니까 굵어지는 분쇄도로 세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더 높아질수록 추출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커피 맛이 좀 더 연해집니다. 한 요 정도 배전도의 커피는 한 4로 넣고 쓰면 된다. 자, 그리고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예열이 시작이 되고요. 얘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서 좀 전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안전 모드가 들어가는데, 서머블록으로 히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예열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하얀색 버튼이 들어오면 추출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거고요. 도직량이 1인분이냐 2인분이냐 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바스켓은 2인분 바스켓을 쓰셔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머신의 1인분 바스켓은 너무 추출량도 적을 뿐더러 세팅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게 도지 레벨, 그러니까 커피를 얼마나 담을 거냐 라는 거를 좀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10에 놓으면 한 10초 정도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20에 놓으면 20초 정도 갈리고, 뭐 30에 놓으면 한 30초 정도 갈리는데, 근데 이게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로스팅 포인트는 한 초당 1g 정도 달려서 한 15 정도.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온도계인데, 이 정도 포인트면은 한 두 번째 온도에 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이얼은 아까 에스프레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에스프레소는 일단 이 정도 배전도면은 한 15g 정도를 담기를 추천을 드려요. 한 17g, 18g까지 담겨서 당연히 원두를 더 많이 담으면 더 맛이 진해지고 풍부한 맛을 내니까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담아서 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담아서 세팅을 하니까 원하는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팅을 해본 결과, 이 머신은 한 15g 정도가 좀 적당하구나 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추출량은 보통은 제가 한 2배수 정도 추천을 드려서 한 30g 정도 추천을 드렸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좀 맛이 안 나와서 한 40g에서 45g, 처음엔 저울 같은 걸로 0점을 먼저 잡으시고, 이게 도징 템핑 가이드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꼽아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일체형으로 꼽히거든요. 그라인드에 걸어서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만큼의 원두가 나오는데, 요거는 첫 잔이니까 조금만 간 다음 버려줄게요. 생각보다 잔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쇄도를 바꾸거나 처음에 안 사용하다가 사용할 때는 조금만 버려주시면 됩니다. 좀 안에 남아있던 그라인딩된 원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살짝 버려주시는 게 첫 잔부터 맛있는 커피를 드시길 좋아요. 그리고 원두 받아줍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요런 침칠봉, 이게 도직리 역할을 해주니까 얘가 흘릴 일 없이 이렇게 막 저어줘도 되거든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가이드가 있어서 그라인딩 할 때도 원두 낭비 없이 잘 도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흐르지 않게 잘 담고 도즈 가이드 빼서요. 그리고 얘가 16g 담겼으니까 약간 도즈 레벨을 줄여서 15g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템핑을 해주시면 돼요. 템핑을 할 때는 수평 잘 맞춰서,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야 밑에 안 묻습니다. 여기 남은 거는 털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간편하게 커피를 마시려고 이 머신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거 좀 디테일 지켜주면은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바스켓에 얼마나 정량을 잘 맞게 담겼냐를 보시려면은 이 선 있죠, 바스켓의 선, 이게 보여야 돼요. 원두가 너무 많이 담겨서 이 선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는 커피를 너무 많이 담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담으시면 안 됩니다. 템핑을 하셨으면 어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전 물 흘리기 해주면 됩니다. 얘는 추출을 누르면 프리인퓨전을 합니다. 10초 동안 나와요. 근데 이게 한 15g에서 17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멈췄다가 본 추출이 갑니다. 요거는 평균 초당 유량이 한 6.5에서 6.7 정도, 한 9바를 만들어주기에는 충분한, 왜냐면 압력이 만들어질 때는 저항값이 중요한데, 얘는 일반적인 58mm 포터필터를 쓰는 게 아니라 51mm짜리 쓰기 때문에 면적이 작으면 압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은 충분히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한 15g 담았으니까 1대1의 비율로 물을 적셔주는 거죠. 포터필터를 잘 장착을 하고요.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45g 정도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지금 프리인퓨전을 하고 있고요. 딱 10초 지나니까 추출이 되죠. 요 정도 흐름이면 돼요. 27초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는 받지 마세요. 안 좋은 맛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추출 후반에는. 자,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이 됐고요. 정말 다크 초콜릿 같은 풍부한 초콜릿 맛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바디감도 좋고 향도 굉장히 풍부하게 입안에서 감돌고요. 산미도 굉장히 적절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만 사용하면은 정말 충분히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드론기로도 지금 제가 추출했듯이 이렇게 뛰어난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출하기에는 세밀한 세팅이 필요해요. 첫 번째, 다크로스팅 커피, 미디움 다크로스팅 된 커피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3에서 4 정도 분쇄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감냉량은 한 15g 정도, 그 다음에 추출량은 한 3배수 정도. 얘가 프리인퓨전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되기 때문에 총 추출 시간은 20초 후반대에서 한 30초 중반대까지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렇게 복잡하게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이 머신을 산 거 아니야? 혹은 이 머신을 고려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초에만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루틴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커피는 가능하면 고정해 놓고 쓰세요. 커피 고정해 놓고 쓰시면 추출이 많이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능,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은 똑같아요. 저 아메리카노 기능을 추천하지 않거든요. 이런 반자동 머신에 있는 걸. 왜냐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노즐과 아메리카노 물이 나오는 노즐이 다르지가 않아요. 에스프레소 추출되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맛까지 다 추출을 하거든요. 이 머신 같은 경우에 재밌는 건 아메리카노용 물이 나올 수 있는 노즐을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따로 떨어집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었어요. 도징링 담고요. 지금 제가 분쇄도 하나 조였어요. 15g 정도 담고요. 이게 뗄 때 원두가 흐르면 안 되니까 잘 쳐줍니다. 그리고 침칠봉으로 핑. 자, 아메리카노를 한번 추출해 볼게요. 왼쪽 노즐 보이시죠? 여기에서 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컵을 이동시켜야 돼요. 에스프레소는 제가 세팅한 만큼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확실히 걸쭉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나와요. 자,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맛있어요. 진한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 이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드론기 쓰실 때 이 머신을 구매하시면 스팀 피처가 같이 오거든요. 호 아래에 0.5cm까지 우유를 좀 따라 주신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추출과 스팀을 동시에 하는 게 좋은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같은 코일이 스팀도 만들어주고 커피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케이, 에스프레소가 추출됐고요. 스팀은 스팀 버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렇게 스팀이 나옵니다. 자, 이 스팀이 나올 때 좀 더 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올 때까지. 지금 틀어주니까 충분히 많이 나오죠? 그때 꺼주세요. 우유를 이렇게 대고요. 스팀하는 방법은 제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누르면 초반에 공기 주입을 잘 하시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주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롤링. 그래서 온도가 좀 우유가 따뜻하다 그러면 딱 꺼주시면 돼요. 다 하신 다음에는 스팀 노즐을 닦아주시고 한번 이렇게 틀었다 꺼주세요. 그래야 안에 남아있는 잔여우유가 없어지니까. 됐습니다. 제가 라떼아트를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팀 따로 하고 추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연습만 하면은 충분히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 드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콜드브루를 한번 추출해 볼 텐데요. 이 머신의 특징이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에 콜드브루까지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반자동 머신에 콜드브루 기능이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드론기에서 추천한 레시피대로 추출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드브루 같은 경우는 다크로스팅된 커피가 좀 더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드론기에 이 리치 아로마 원두를 좀 사용을 해서 추출을 할 거고요. 분쇄도는 한 3에서 4 정도, 도즈 레벨은 30 정도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도징량은 원샷으로, 이게 가이드거든요. 추출을 하는데 좀 버려줘야겠죠. 왜냐면 분쇄도를 바꿨으니까. 콜드브루 같은 경우는 침칠봉을 따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콜드브루는 너무 템핑을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콜드브루 쪽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옮기면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오케이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5분 있다가 콜드브루가 만들어져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가능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양도 세팅하실 수 있고,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고요. 콜드브루도 마찬가지로 용량을 세팅하실 수 있어요. 이 리치 아로마 원두는 다크로스팅에 가까운 미디움 다크로스팅의 원두거든요. 이게 원두 홀빈을 보시면 약간 오일이 살짝 묻어있는 정도? 그래서 분쇄도를 너무 굵게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콜드브루가 추출이 다 됐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추출되면은 좀 소리 좀 나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드론기에서 추천하는 거는 아이스 얼음을 넣고 받는 거를 추천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이스를 넣고 추출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다 추출한 다음에 얼음이 든 잔에 콜드브루 커피를 따라서 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꽤 괜찮은데요?
지금 이 원두 컵노트가 바닐라, 스모키, 밀, 카카오 닙스거든요. 이게 콜드브루 느낌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숙성된 콜드브루 느낌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좀 그냥 아이스 커피에 적합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커피가 나오는 느낌인데,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거기에서 못 느끼는 어떤 맛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에스프레소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먹을 때보다는 좀 더 청량감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콜드브루 기능이 유저가 또 재미있게 좀 추출을 해볼 수 있는, 내가 좀 에스프레소가 좀 질린다, 아니면 좀 다른 커피 스타일을 먹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콜드브루 기능을 통해서 한 번씩 좀 세팅을 잘 해가지고 추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이 천천히 떨어지네요. 콜드브루는 좀 천천히 추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한 3분에서 5분? 물론 이제 커피를 얼마만큼 추출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한 3분에서 5분이면 추출이 완료가 돼서 뭐 출근할 때 나는 오늘 콜드브루로 아이스커피를 먹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틀어 놓으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테이크아웃 컵에 갖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구매하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는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얘는 기본적으로 51mm 포터필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이 58mm에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액세서리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주는 액세서리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도직링이 굉장히 편해요. 편한데 뭐 내가 나중에 좀 숙련이 되면 템핑 가이드가 없이도 추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그라인딩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런 그라인더와 머신이 일체형으로 된 머신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머신이 이런 뜨거운 보일러와 호퍼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온도가 좀 더 높아져서 로스팅 포인트가 높은 원두를 제가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원두들은 더 빠르게 향미가 손실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패도 좀 빠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퍼에 있는 원두는 빠르게 소진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오늘은 드롱기 라스페셜리타 콜드브루 머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머신을 구매할까 말까 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은 이 머신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드롱기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맛있는 커피를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라떼 맛있어요. 진짜 내가 추출했지만 잘했어. 제가 오늘 커피만 하루 종일 마셨거든요. 근데 밥 안 먹고 커피만 마시면 이렇게 손 떨림, 자동 핸들링이 될 수 있다. 기가 막힌 라떼입니다.